일단은 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기둥으로 좀 치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렉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리의 근육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뼈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웬만하면은 위쪽에 좀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위쪽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한 원기둥을 그리실 때는 약간 위쪽이 커다래지는 느낌? 위쪽이 좀 커다래지는 느낌으로 밑쪽이 살짝 좁아지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은 좀 좋아요. 예, 요러면 나름의 분위기가 조금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게 골반인데, 골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런 식의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래 형태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원래 형태는 위에가 좀 더 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다리로 연결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밑에가 커지고, 갈비뼈는 또 반대예요. 갈비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원래는 밑에가 좀 더 넓고 위쪽이 살짝 좁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목각 인형을 그릴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그리게 돼요. 위에가 크게.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바뀌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전에 근육을 설명을 했었을 때, 등 근육 설명했을 때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 날개뼈가 나옵니다. 날개뼈가 나와서 여기에서 날개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너무 크다. 날개뼈가 생각보다 되게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위에가 살짝 큰 것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원이 이제 제일 중요해지게 되는데, 관절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관절은 두 가지 타입, 크게 보면 두 가지 타입이고 좀 많이 보면 또 이제 짜잘하게 나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360도 정도로 이렇게 180도 이렇게 목이라든지 발목, 손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애들을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애들,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라든지 팔꿈치, 뭐 무릎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은 보통 숨습니다. 관절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팔을 피거나 하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슥 하고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숨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굳이 이렇게 숨어있는 애들을 굳이 표현을 해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접었을 때는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어느 정도 표현을 해주는 편입니다. 대신 무릎은 조금 다른 편인데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그냥 무릎 다리에 붙어 있는 거라기보다는 다리가 있고 그 위에 무릎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무릎은 일부러 돌출시켜서 표현을 하면서 들어가는 편이죠. 뭐 예를 들어서 다리를 이렇게 그린다 쳐도 뭐 이런 식으로 무릎에 대한 표현을 따로 해주고 그 다음에 다리로 넘어가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절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관절은 보통 구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이 관절을 작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특히 목각 인형을 그리면서. 그래서 목각 인형을 만약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굴을 붙이게 될 텐데, 굴을 요만하게 붙이면은 원래 알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밑에 팔도 똑같이 그린단 말이에요. 작게, 얇게. 아니면은 밑에 어깨를 너무 지나치게 크게 그려서 팔이 너무 굵어진다거나 할 경우가 있는데, 요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수업을 과제로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피규어 크로키라고 하는데, 그거 과제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과제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형화의 이제 아까 그 큰 장점, 간단하게 볼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간단하게 보면은 뭐가 좋냐? 우리가 흔하게 틀리는, 자꾸
자꾸 뭔가 2D화가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입체적이지 않은 느낌이야. 이런 그런 입체적이지 않은 느낌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의 고민일 텐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3D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모든 물체는 3D로 되어 있어요. 3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체를 3차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2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3차원으로 봐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얘가 우리가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분명히 이 물체를 보고 있지만 이 물체에 보이지 않는 이 뒷면의 부분, 밑면의 부분 같은 곳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뒤로 가가지고 뭐 어떻게 돼 있는구나 라던가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옷주름도 여기에서 한번 찝혀서 뒤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찝혀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가 될 텐데,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듯한 뉘앙스를 뭐 해주면서 여기에서 찝혀서 옷주름이 생겼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면 그냥 옷주름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뾰족뾰족하게. 그래서 여기다 그냥 선만 연결시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를 항상 이렇게 돌아간다 라는 인식을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가 참 좋고요. 동그라미 관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원기둥 뼈라고 했죠. 이 동그라미랑 원기둥을 잘만 연결시키면은 얘가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는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쏙 하고 들어오면서 이 팔이 약간 뒤로 가고 있겠구나, 이 원기둥이 살짝 뒤로 가고 있겠구나 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머릿속으로 잘 굴리기 위해서 몸을 일단은 기본적인 원래 몸을 원기둥으로 치환시킨 다음에 그 치환을 시켰던 원기둥을 다시 몸으로 보는 작업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을 여기 위에다가 붙이게 되는데요. 그 근육은 이제 마찬가지로 수업에서 4주차 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주차 아마 오늘부터 이제 1주차씩 이제 커리큘럼을 하나하나씩 개편을 해 나가면서 쭉쭉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요. 뭐 오늘은 이제 요거 1주차 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2주차 얼굴에 대한 설명을 잠깐씩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결국엔 제 홍보긴 한데요. 결국엔 제 홍보긴 한데요. 유료 버전은 세세하게 황금 비율을 알려주는 바다인데, 그쵸? 유료 버전에서는 굉장히 되게 상세하게 모든 비율을 다 알려드립니다. 근데 대신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알려준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 비율로 해야 되냐라는 건 또 아니에요. 제가 비율을 알려줄 때는 항상 뭐랄까 조금 더 응용을 할 수 있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팔이랑 팔이 뭐 1대1이고 뭐 양팔의 길이는 똑같아야 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림에서 인비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각 팔의 길이나 굵기가 틀리는 거, 각 손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 분명히 이쪽 손이 뒤로 가 있고 이쪽 손이 앞으로 와 있는데 이쪽 손이 더 커져 보이고 이쪽 손이 더 작아 보이고, 요런 것들, 요런 사소한 것들에서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안 틀리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 장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요 목각 인형 자체를 정말 잘 쓸 수 있으면은 이거 자체로도 그림을 만들 수는 있어요. 뭐 인형 같은 그림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요 목각 인형 자체를 이용해서 내가 처음 그려본 자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힘입어서 더 가서 그냥 모든 각도를 그냥 평범한 원기둥으로 그렸다면
뭐 살짝 뒤로 가는 약간 반측면의 원기둥은 살짝 뭔가 실제 반영을 해서 앞에는 조금 튀어나온 상태고 뒤쪽은 살짝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려준다든지 약간 이런 식의 변형도 목각 인형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요 목각 인형이라는 거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거 같은 경우에는 요 중심 설명인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심. 사람들은 어쨌든 좀 그냥 앞에 있으면 그거 부분이 중심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팔의 앞부분, 옆부분을 구분을 해서 이 팔이 뒷부분도 있고 옆부분도 있고 앞부분도 있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이해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팔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가 접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접혔다. 셈 칠게요. 그러면은 이 위에 이제 어깨 근육이 들어올 거고 이 옆에 가슴 근육이 들어올 거고 이 위에 앞에 근육이 들어올 거고 여기가 앞이니까 굽어졌죠. 그리고 이 뒤쪽으로 또 근육이 들어올 거고 여기로는 팔꿈치로 이어질 거고 그런 게 구조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앞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뒤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옆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근육이 또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목각 인형을 응용해서 근육을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사실 이제 목각 인형 정도만 좀 예쁘게 그릴 수 있어도 어느 정도의 필력이 있는 상태에서 오시게 된다면은 되게 빠르게 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되게 빠르게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필력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필력부터 알려드립니다. 필력이 뭔지, 드로잉력이 뭔지, 드로잉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그래서 처음에 드로잉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반에 들어오시면은 선긋기부터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선긋기를 이런 식으로 쭉쭉 하고 있을 거예요.